월간 정산을 할 겁니다. 다른 디자인 전공한 분과 함께 했던 그 코딩 웹 프로젝트를 마쳤고요. 근데 이제 소통을 하는 디자인적인 부분, 기획적인 부분, 뭐 프론트엔드 부분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게 끝난 거고, 이제 저는 나머지 백엔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남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뭐 리딩,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서도 꾸준히 관심이 있었는데, 예전에 어디서 본 글에서 프로젝트를 정확히 마무리를 하고 그 흐름을 딱 끊고 팀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좋은 에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말을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소수의 팀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딱 마무리되고 마지막 송별회, 회식 같은 걸 잡아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티드에서 진행하는 프론트엔드 온보딩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뭔가 취업에 집중해서 어떻게 자소서를 꾸려 나가야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고 무언가를 하는지, 그런 프랙티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왔었는데, 혹은 프론트엔드의 기초적인 부분에 정말 집중해서 교육을 받던지, 간단한 코드에 대한 설명을 구경하는 느낌이었고, 그냥 함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지망자들이 있구나 하는 느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약간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이제 완연한 봄이 왔죠. 그래서 저는 산책하는 걸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자연 풍경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자주 산책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사실 집에 처박혀서 취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신 건강에, 그리고 몸 건강도. 그래서 그렇게 계절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식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 친구도 열심히 취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저랑은 다른 직종이지만 이제 국비 관련된 것도 듣고 자격증도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 취업을 해서 식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사실 제 주변에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친구들, 혹은 하고 있는 친구들, 미뤄두고 있는 친구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제게 꽤 힘이 되었어요. 취준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랑 커넥트 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입사 지원을 해야 하지? 자소서를 수정을 해야 하지? 그런 생각에 몰입돼서 연락을 하기가 조금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도 열심히 취준 생활을 하다가, 이래서 저는 취준생들이 가끔씩 친구들을 만나면서 혹은 누군가와 만남을 하고 연락을 하면서 좀 리프레시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준 생활에 찌들어 있게 되다 보면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다른 취준생 분들과도 얘기를 나누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응원을 하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제 상황을 잘 알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원하는 게 뭐든지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힘이 됐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먼 곳으로 근처에 피크닉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봄 날씨여서 참 기분 좋고 행복했고요. 주머니에 노래 틀어놓고 걸어 다니면서 몸도 움직이고 좋아하는 노래 듣고 하면서 행복한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준생분들 몸 안 움직이실 텐데 뭐 어디든 나가서 산책을 하시거나 날씨를 즐기시거나 꽃도 좀 보고 정신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PMS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계절성 우울증이었는지는 몰라도 일에 집중하는 게 취준 생활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더 찾아보면서 일에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거는 지금 꽤 오래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불 개고 컴퓨터 켜서 바로 할 일을 시작하는 건데요. 이게 루틴으로 잡아두면 이제 뇌가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로 액션을 취해버리니까 할 일에 스타트를 끊고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꽤 도움이 됩니다. 루틴으로 잡아두는 것. 근데 그 이후를 어떻게 쓰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안됨을 느낄 때 바로 영어 관련 영상을 보거나 바로 챗GPT를 키거나 영어 언어 교환 어플을 켜서 영어 스피킹을 하고 그렇게 딴짓을 좋은 딴짓으로 대체시키는 거를 지속을 해봤었는데요. 할 일 없이 SNS 보거나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딴짓을 할 거면 나한테 도움되는 딴짓을 할 것. 약 1년 정도 넘게 꾸준히 매일 영어 스피킹을 언어 교환 앱으로 해왔었는데 이제 챗 GPT가 AI 실시간 대화, 음성 대화가 된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종종 써오곤 했는데요. 한 몇 주 전쯤부터 여러 이유로 챗 GPT로만 계속 꾸준히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함은 좋지만 확실히 이제 그 인간의 유동적임 그런 거를 따라 할 수는 없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용성은 좋다. 그래서 다시 언어 교환 앱으로 변경을 하고 실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하는 그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원래 상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사람들 잘 시간쯤에 일어나는 소음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큰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이제 근처에 특정 공간에서 누가 사이비처럼 외계어 소리를 거의 1시간 동안 지속을 하고 실령님 이런 식의 단어를 반복을 하면서 고성방가를 계속 1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특히 스트레스를 소음과 관련된 뭐 어떤 스트레스든 그런 쉽게 스트레스 받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걸 해결해보는 시도를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특정 이유에 따라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게 무기력해지셨거나 귀찮아지셨거나 하는 경험들을 오래 쌓아두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기 싫은 걸 좀 미루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태스크가 너무 많아 보이고 거대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하는 성향이 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내 눈에 완벽해 보이거나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자소서 첨삭을 몇 번 했고요. 네,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월간 회고를 마칩니다.